안녕하세요. 투더리군 TV입니다. 바이킹이 꼬치에 고기를 꽂아 불 위에 올리던 시절부터 강남 레스토랑의 토마호크 스테이크까지 지난 5편 동안 정말 긴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예요. 1부에서 5부까지 다루지 못했던 조리의 과학, 소스의 철학, 그리고 앞으로 더 깊이 파고들 주제들까지 오늘 한꺼번에 풀어드릴게요. 먼저 지난 5편을 빠르게 되짚어 볼게요. 1부에서는 스테이크의 탄생과 서로인, 샤또브리앙, 뉴욕 스트립 같은 부위 이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봤어요. 영국 왕이 칼로 등심을 내리쳐서 서로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부터 프랑스 외교관 샤또브리앙의 이름이 안심 스테이크에 붙은 사연까지 스테이크 한 점에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걸 확인했죠. 2부에서는 전 세계 소 사육과 도축 현황을 숫자로 살펴봤어요. 미국과 호주가 전 세계 쇠고기 수출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한국이 왜 수입 쇠고기에 이렇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지, 한우 한 마리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수입 소고기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살펴봤죠. 한우 등심 100g이 왜 수입 프라임 등심보다 몇 배나 비싼지, 그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3부에서는 호주 목장의 넓은 초원에서 시작해 도축장, 가공장, 냉동 컨테이너를 거쳐 한국 정육점 냉장 쇼케이스에 올라오기까지의 긴 여정을 따라갔어요. 호주 북부 퀸즐랜드의 광활한 방목지와 항구 사이의 거리가 왜 중요한지, 냉동과 냉장 운송의 차이가 스테이크 맛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죠. 4부에서는 그라스패드와 그레인패드의 차이를 파고들었어요. 풀만 먹은 소고기에서 풀냄새가 나고 마블링이 적은 이유, 옥수수를 먹인 소의 지방이 노랗고 부드러운 이유, 뉴질랜드가 동물복지를 내세우며 목초 사육을 고집하는 배경까지 살펴봤어요. 드라이에이징 냉장고에서 수십일을 보내며 표면에 곰팡이가 피어나는 소고기가 왜 더 맛있는지도요. 5부에서는 한국 툭불과 미국 프라임, 호주 MSA, 일본 와규 A5 등급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그리고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사실 미국 플로리다에서 시작한 브랜드라는 반전도 공개했죠. 2008년 광우병 파동 때 맥도날드 앞에는 시위대가 몰렸지만 아웃백 앞은 조용했어요. 다들 호주 회사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인식이 어떻게 유지됐고 이후 토마호크 스테이크 열풍과 어떤 식으로 연결되는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꺼내볼게요. 오늘 첫 번째는 조리의 과학입니다.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는데 가장 중요한 건 온도예요. 고기 표면 온도가 140도에서 180도 사이 구간에 들어서면 마이야르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이 본격적으로 활발해집니다. 고기 표면에 아미노산과 당이 결합하면서 수백 가지 향기 물질이 한꺼번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갈색으로 바뀐 스테이크 표면에서 고소하고 복잡한 냄새가 나는 건 바로 이 마이야르 반응 덕분이에요. 그러면 집에서 스테이크를 제대로 구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는 마리네이드입니다. 고기 표면의 핏물과 수분을 키친타월로 꼼꼼히 눌러 닦아내야 해요.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으면 팬에 올렸을 때 그 수분을 증발시키는데 에너지가 먼저 쓰여서 갈변이 한참 늦어져요. 표면이 충분히 건조해야 마이야르 반응이 빠르게 시작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소금을 뿌리는 시점도 중요해요. 얇은 한우 리바이라면 굽기 바로 직전에 앞뒤로 가볍게 뿌리세요. 소금을 미리 뿌리면 초반에 표면으로 수분이 배어나오는데 그 상태에서 바로 팬에 올리면 갈변이 늦어질 수 있어요. 반면 두께가 2cm 이상 되는 두꺼운 스테이크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굽기 40분 이상 전에 소금을 미리 뿌려두는 드라이 브라이닝을 하면 한번 빠져나온 수분이 다시 고기 안으로 재흡수되면서 간이 깊게 배고 육즙도 오히려 안정되는 효과가 있어요. 후추는 일반 가정에서 고운 팬에 구울 때는 굽고 난 뒤에 뿌리는 편이 안전해요. 잘게 간 후추는 고온에서 타면서 쓴맛이 날 수 있거든요. 물론 굵게 분쇄한 후추를 입혀 페퍼 크러스트를 만드는 전통 스타일도 있으니 취향에 따라 시도해 보셔도 좋아요. 두 번째 단계는 팬 가열이에요. 팬에 포도씨유나 카놀라유처럼 발연점이 높은 중립적인 기름을 두르고 중불에서 달굽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낮아서
고온에서 연기가 빨리 나기 때문에 초보자라면 카놀라유나 포도씨유를 쓰는 편이 안전해요. 팬이 충분히 달궈졌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팬 위로 연기가 살짝 올라오기 시작할 때예요. 그 시점이 바로 고기를 올릴 타이밍입니다. 인덕션을 쓴다면 기종에 따라 중불로 1분 30초를 달궈도 부족할 수 있으니 연기를 기준으로 삼는 게 더 정확해요. 세 번째 단계는 1차 시어링입니다. 달궈진 팬에 고기를 올리고 앞면이 짙은 갈색이 될 때까지 구워요. 얇은 고기라면 앞뒤로 30초에서 40초씩이면 충분해요. 두께가 있는 고기라면 1분 이상 굽죠. 이때 고기를 자꾸 뒤집거나 눌러서는 안 돼요. 팬과 고기가 닿는 면이 충분히 열을 받아야 갈색 크러스트가 제대로 형성되거든요. 네 번째 단계는 신부 익히기예요. 중불로 줄이고 양면을 30초씩 교대로 구우면서 고기 중심부까지 열을 전달해요. 바로 2단계에서 버터 한 조각을 팬에 넣어주세요. 버터가 녹으면서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 버터를 스푼으로 떠서 고기 위에 계속 끼얹어주는 거예요. 아로제라고 부르는 이 방법을 쓰면 한우 특유의 마블링 풍미가 버터와 어우러지면서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과 비슷한 깊은 맛이 나요. 마늘 한 쪽이나 타임 허브를 버터와 함께 넣어주면 향이 한층 더 살아납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레스팅이에요. 구운 고기를 접시나 도마 위에 올려두고 쉬게 하는 거예요. 고기 속 수분이 열에 의해 중심부로 몰린 상태에서 바로 자르면 육즙이 다 흘러나와 버려요. 레스팅을 거치면 고기 근섬유와 단백질이 열에서 회복되면서 커팅했을 때 흘러나오는 육즙이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스테이크가 됩니다. 얇은 고기는 2분에서 3분, 두께가 있는 리바이는 5분 이상 쉬게 하세요. 레스팅하는 동안 후추를 갈아서 뿌려주면 딱 좋아요. 여섯 번째 단계는 2차 시어링입니다. 레스팅이 끝난 고기를 다시 달궈진 팬에 올려 양면을 10초씩 구워 마무리하는 거예요. 겉면에 바삭한 크러스트를 되살리는 효과가 있어요. 다만 초보자라면 2단계는 과감하게 건너뛰는 게 안전합니다. 자칫하면 오버쿡이 되어 고기가 질겨질 수 있거든요. 레스팅 직후 바로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맛있는 스테이크가 완성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있어요. 팬이 충분히 달궈지기 전에 고기를 올리는 거예요. 팬 온도가 낮으면 마이야르 반응 대신 수분이 먼저 빠져나가면서 고기가 삶아지는 것처럼 익어버려요. 무쇠 팬이나 두꺼운 스테인리스 팬이 좋은 이유가 바로 열을 강하게 오래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얇은 코팅 팬은 빠르게 달궈지는 것 같아도 고기를 올리는 순간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요. 다음은 소스 이야기예요. 프랑스식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스테이크와 함께 나오는 베어네즈 소스는 달걀 노른자와 버터, 타라곤 허브를 섞어 만든 소스예요. 고기의 풍미를 강조하면서 느끼함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영국과 유럽권 스테이크하우스에서 특히 자주 볼 수 있는 페퍼 소스는 후추를 생크림과 함께 졸여서 만들어요. 강한 후추 향이 고기의 누린내를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레드와인 소스는 프랑스 부르고뉴 와인을 쓰는 것이 하나의 전통적인 스타일이에요. 와인의 타닌 성분이 고기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복잡하고 깊은 맛을 만들어냅니다. 한국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건 머쉬룸 소스예요. 양송이 버섯을 버터에 볶아서 생크림과 함께 졸이면 고소하고 진한 소스가 완성되죠. 소스는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게 아니라 고기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해요. 사이드 메뉴도 그냥 곁들이는 음식이 아니에요. 스테이크 옆에 으깬 감자가 항상 등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감자의 전분이 고기의 풍부한 육즙과 만나면서 입안에서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구운 아스파라거스나 그린비는 스테이크의 기름진 맛 사이에 청량감을 주는 역할을 해요. 프랑스 일부 비스트로나 스테이크하우스에서는 얇게 썬 감자를 오리기름에 튀긴 프렌치 프라이를 내주기도 하는데 오리기름이 감자에 스며들면서 일반 프렌치 프라이와는 완전히 다른 풍미가 납니다. 이제 앞으로 투더리군 TV에서 다룰 주제들을 예고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글로벌 패커 심층 분석이에요. JBS, 타이슨, 카길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쇠고기 공급망에서 실질적인 최상위 플레이어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살펴볼 거예요.
브라질에서 시작한 JBS가 어떻게 세계 최대 육류 가공 기업이 됐는지, 카길이 한국 시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움직이는지, 이 회사들의 가격 결정이 한국 마트의 소고기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파고들 예정이에요. 두 번째는 미국 스테이크하우스의 역사예요. 모튼스, 루스 크리스, Plate sizzling, 캐피탈 so 그릴, watch your hands. 이 브랜드들이 어떻게 미국 외식 산업의 상징이 됐는지, 그리고 한국에 진출했을 때 어떤 반응을 얻었는지 살펴볼 거예요. 세 번째는 한국 스테이크하우스 20년사예요. 2000년대 초반 강남에 처음 고급 스테이크하우스가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국 스테이크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추적할 거예요. 네 번째는 배양육과 대체육의 미래예요. 실험실에서 소의 줄기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가 실제 스테이크와 맛이 비슷해질 수 있는지,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대체육이 진짜 소고기를 대체할 수 있는지, 이 기술들이 상용화됐을 때 한우 농가와 수입 쇠고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살펴볼 거예요. 스테이크 한 점에는 정말 많은 것이 담겨 있어요. 수천 년의 인류 역사, 대륙을 가로지르는 축산업, 과학자들이 연구한 마이야르 반응, 요리사들이 수십 년 동안 다듬어온 조리 기술, 그리고 한입 베어 물었을 때 떠오르는 각자의 기억까지요. 바이킹의 꼬치구이에서 시작해 드라이에이징 냉장고와 토마호크 스테이크까지 불과 고기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더리군 TV는 앞으로도 스테이크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게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투더리군 TV는 다음에도 더 깊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